뭐야? 이 계집애가 어른한테 말대꾸를 해? 겁먹었나? 그럼 진짜 그렇게 나오지? 군인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줄 알았네. 형님, 이 누나 꽤 예쁘네요. 군인치고는 피부도 좋고. 평범한 중년 여성으로 보였던 그녀가 골목에서 조폭 5명을 단숨에 제압했을 때 사람들은 깨달았다.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다는 것을.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저녁 8시 대한민국 육군 제7사단 부대 인근의 허름한 식당에는 낮은 목소리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놓인 플라스틱 테이블 위로는 김치찌개와 된장찌개가 김을 뿜어내고 있었죠. 오늘 하루 혹독한 훈련을 마친 여군 부사관 4명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한쪽 끝에 앉은 여성은 4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이마에는 세월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고 군복 대신 입은 평범한 남색 니트 스웨터가 그녀를 더욱 일반적인 중년 여성처럼 보이게 했죠. 하지만 곧게 펴진 어깨와 날카로운 눈빛은 범상치 않은 기운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사단장님, 오늘 신병들 정말 힘들어했어요. 맞은편에 앉은 20대 후반의 상사가 숟가락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강일현 준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야 합니다. 전장에서는 더 혹독하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무리하지는 말고요. 식당 한쪽에서는 텔레비전이 저녁 뉴스를 틀어놓고 있었고 사장 아주머니는 설거지를 하며 간간히 그들을 흘끔거렸습니다. 이 동네에서는 보기 드문 군인들이었으니까요. 특히 여군들만 4명이나 함께 있는 모습은 더욱 낯설었습니다. 막내는 어떻던가요? 강일현이 테이블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젊은 여성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조아윤 하사는 23의 나이답게 아직 어린 기색이 남아있었습니다. 네, 힘들었지만 견딜만 했어요.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하지만 그 눈빛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일현은 속으로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 젊은 부하들이 하루하루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그녀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중 하나였으니까요. 대한민국 육군 최초의 여성 사단장이라는 타이틀은 무겁지만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만큼 보람찬 일도 없었습니다. 사단장님도 예전에는 힘드셨겠어요. 또 다른 중사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강일현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힘들었죠. 또 특히 처음에는. 그녀는 잠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남성들만 가득한 특수부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겪어야 했던 시간들을요. 평화로운 저녁 식사는 갑작스럽게 깨졌습니다. 식당 문이 거칠게 열리며 술 냄새를 풍기는 남성 5명이 들어왔죠. 맨 앞에 선 40대 중반의 남자는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고 셔츠 단추도 제대로 채워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야, 사장! 소주 몇 병 내놔! 그 남자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목소리에서는 진한 술 냄새와 함께 거친 기운이 느껴졌죠. 식당 사장 아주머니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 잠시만요. 그녀는 서둘러 냉장고로 향했습니다. 윤태상이라고 불리는 그 남자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강일현 일행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머물렀고 입꼬리가 비뚤어지게 올라갔죠. 어? 여기 뭐야? 군인들이네? 강일현은 부하들에게 조용히 눈짓을 했습니다. 계속 식사를 하라는 신호였죠. 하지만 그녀 자신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체득한 위험 감지 능력이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야, 너희들 뭐하는 애들이야? 윤태상이 비틀거리며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따라왔죠. 군인이면 남자들이 와야 하는 거 아냐? 여자들이 뭐하러 군대에 가?
강희련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아, 방해! 윤태상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동네는 우리 구역이야. 구역! 여기서 뭔 소리야? 그는 더욱 가까이 다가오며 강희련의 어깨를 툭툭 쳤죠. 군인이면 예의는 좀 지켜야지. 강희련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참았습니다. 부하들 앞에서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형님, 이 누나 꽤 예쁘네요. 한 부하가 추잡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군인치고는 피부도 좋고.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강희련은 부하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특히 막내인 조아윤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있었죠. 젊은 하사는 이런 상황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아저씨들 그만 가세요. 조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정말 조용히 식사만 하고 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윤태상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조아윤의 뺨을 때렸죠. 뭐야? 이 계집애가 어른한테 말대꾸를 해? 아, 조아윤이 비명을 지르며 의자에서 넘어졌습니다. 그녀의 왼쪽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죠. 강희련의 몸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수십 년간 단련해온 자제력으로 겨우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야! 이 새끼야! 윤태상이 조아윤을 향해 소주병을 들어 올렸습니다. 감히 어른한테 말대꾸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줘야겠네. 투명한 소주가 조아윤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그녀의 머리카락을 적시고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죠. 조아윤은 몸을 움츠리며 흐느꼈습니다. 다른 부사관들이 일어나려 했지만 윤태상의 부하들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강희련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수면 위로 떠오르는 상어처럼 조용했지만 위협적이었죠.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희련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분노가 응축되어 있었죠. 우리가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뭐야? 겁먹었나? 윤태상이 비웃었습니다. 그럼 진짜 그렇게 나오지 군인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줄 알았네. 강희련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젖은 머리카락을 붙잡고 있는 조아윤에게 다가갔죠. 그녀는 손수건을 꺼내 조아윤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강희련이 속삭였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하지만 조아윤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굴욕감과 분노, 그리고 자신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뒤섞여 있었죠. 그 순간 강희련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단단히 묶어두었던 사슬이 끊어지는 것 같았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윤태상을 바라봤습니다. 밖에서 이야기하시죠. 강희련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얼음보다 차가운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뭐? 윤태상이 당황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변한 분위기에 술이 깰 정도였죠. 밖에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강희련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또렷하게. 여기서는 다른 손님들한테 피해가 갑니다. 윤태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방금까지 순종적이던 여자가 갑자기 달라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술에 취한 그는 이를 도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좋아. 밖에서 해보자고. 그가 비틀거리며 말했습니다. 너 같은 계집애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자. 강희련은 부하들을 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여기 있으세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식당 뒤편의 좁은 골목은 가로등 불빛이 제대로 닿지 않아 어둠침침했습니다. 양쪽으로는 낡은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고 바닥에는 하루 종일 내린 비의 흔적으로 무릉덩이들이 여기저기 고여 있었죠. 윤태상과 그의 부하 4명이 먼저 골목으로 나왔습니다.
술에 취한 그들은 여전히 강일연을 우습게 보고 있었죠. 중년의 여성 한 명이 자신들 5명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었습니다. 야, 누나! 윤태상이 벽에 기대며 비웃었습니다. 여기서 뭘 하려고? 혹시 우리한테 사과라도 하려는 거야? 강일연이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어둠 속에서 그녀의 실루엣은 전혀 다른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죠. 평범한 중년 여성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사과는 당신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강일연이 말했습니다. 목소리에서 더 이상 참고 있던 감정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죠. 오직 차가운 결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뭐라고? 윤태상의 한 부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계집애가 정말 미쳤나봐!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일연의 몸이 순식간에 움직였죠.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맹수가 깨어나는 것처럼 그녀의 모든 동작에서는 치명적인 정확성이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부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른 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강일연의 주먹이 그의 명치를 정확히 타격했거든요. 그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며 바닥에서 몸부림쳤죠. 뭐야? 다른 부하가 소리쳤지만 그 역시 강일연의 다음 공격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발차기가 그의 무릎을 정확히 맞췄죠. 뼈가 꺾이는 소리와 함께 그도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야 윤태상과 나머지 부하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들 앞에 선 여성은 더 이상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녀의 눈빛에는 오직 냉혹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미친년이! 세 번째 부하가 주먹을 휘둘렀지만 강일연은 마치 그의 움직임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몸을 돌려 피했습니다. 그리고 반격으로 그의 팔꿈치를 꺾어버렸죠. 으아! 비명과 함께 그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골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불과 1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윤태상의 부하 넷이 모두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죠. 그들 중 누구도 제대로 일어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제 골목에는 윤태상과 강일연만이 마주서 있었습니다. 윤태상의 얼굴에서는 술이 완전히 깨어 있었죠. 공포가 그를 완전히 깨운 것입니다. 당신 대체 누구야? 윤태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일연이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각 걸음마다 윤태상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죠. 당신 대체 누구냐고! 윤태상의 목소리는 이미 절반이 울음소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벽에 등을 기대며 뒷걸음질 쳤지만 더 이상 물러날 곳은 없었죠. 강일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죠. 어둠 속에서 그녀의 모습은 마치 복수의 여신처럼 보였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차가운 분노만이 남아 있었거든요. 제발 용서해줘! 윤태상이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사과할게! 하지만 강일연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조아윤의 눈물과 굴욕스러워하던 표정이 선명하게 떠올랐죠. 23의 어린 부하가 당한 치욕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강일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했습니다. 당신은 선을 넘었어요. 윤태상이 도망치려고 몸을 돌렸지만 강일연이 더 빨랐습니다. 그녀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그의 어깨를 붙잡았죠. 윤태상은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으악! 강일연의 소나기에 잡힌 윤태상의 어깨뼈에서 뚝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고통으로 인해 무릎을 꿇었죠. 이것은 내 부하를 때린 대가입니다. 강일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
뼈가 부러졌어! 윤태상이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강희련은 멈추지 않았죠. 그녀의 발이 윤태상의 옆구리를 정확히 찼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그는 바닥에 뒹굴었죠. 입에서는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은 내 부하에게 술을 부은 대가입니다. 강희련이 다시 말했습니다. 제발 그만해줘! 윤태상이 피를 토하며 애원했습니다. 나 죽을 것 같아! 강희련은 그의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턱을 잡아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게 했죠. 윤태상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의 이름으로 강희련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죄값을 당신의 뼈와 피에 새겨주겠습니다. 그 순간 윤태상은 자신 앞에 있는 여성이 누구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죠. 그 차가운 눈빛과 정확한 타격, 그리고 절대적인 자신감. 이 모든 것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당신 설마? 윤태상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강희련의 마지막 공격이 그의 다른 쪽 어깨를 강타했습니다. 이제 윤태상의 양쪽 어깨는 모두 부서져 있었죠. 그는 더 이상 팔을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골목에는 오직 신음소리와 고통의 비명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강희련은 천천히 일어서서 쓰러진 5명을 내려다봤죠. 그들 모두는 당분간 일어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골목에서는 여전히 신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윤태상과 그의 부하들은 모두 바닥에 쓰러져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었죠. 강희련은 그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내려다본 후 조용히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식당으로 돌아온 그녀를 본 부하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상처도 없어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차가운 기운이 남아 있었거든요. 사단장님, 조아윤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여전히 젖어 있었고 뺨의 붓기도 가라앉지 않은 상태였죠. 괜찮습니다. 강희련이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부하들 앞에서는 다시 평소의 온화한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았죠. 이제 정말 괜찮아요. 그때 식당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를 한 모양이었죠. 곧이어 경찰차 2대가 식당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여기 신고 들어온 곳 맞나요? 경찰관 하나가 식당으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그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베테랑 경찰이었죠. 식당 사장 아주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저기 뒤쪽 골목에서 소리가 많이 났어요. 경찰관은 강희련 일행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이 유일한 목격자인 것 같았거든요.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강희련이 차분하게 일어났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찰관님. 경찰관과 함께 골목으로 향한 강희련은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조폭들이 식당에서 자신들을 괴롭히고 특히 젊은 부하에게 폭행과 모욕을 가했다고 말했죠. 그리고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골목으로 유인한 후 정당방위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골목에서 쓰러진 5명을 본 경찰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심각한 부상을 입고 있었거든요. 특히 윤태상은 양쪽 어깨가 부러지고 갈비뼈도 몇 개나 금이 간 상태였죠. 이게 정당방위라고요? 젊은 경찰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강희련은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군인 신분증이었죠. 대한민국 육군 제7사단장 강희련 준장입니다. 경찰관들의 표정이 순간 변했습니다. 사단장이라는 계급의 무게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더욱이 여성 사단장이라는 것은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준장님, 베테랑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상황은 이해하겠지만 이 정도 부상이면 저는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강일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만 저들이 먼저 폭행을 가했고 제 부하들을 모욕했다는 점은 분명히 해주십시오. 곧 구급차가 도착했고 윤태상 일당은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경찰은 강일현의 진술을 받았고 식당의 사장 아주머니와 다른 손님들의 증언도 들었죠. 모두가 조폭들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사건 처리가 끝나갈 무렵 베테랑 경찰관이 강일현에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준장님, 혹시 예전에 특수부대 출신이신가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런 정확한 타격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강일현은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죠. 사흘이 지난 후 제7사단 훈련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구령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여명이 채 밝지 않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된 훈련은 어느새 오전 10시를 넘기고 있었죠. 뜨거운 햇살 아래서 여군 부사관들이 땀을 흘리며 체력 단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구령에 맞춰 팔굽혀펴기를 하는 부사관들 사이에서 조아윤, 하사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사흘 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었죠. 그녀의 눈빛에는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고 동작 하나하나에도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강일현은 훈련장 한쪽에서 부하들의 훈련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지만 내심 만족스러워하고 있었죠. 특히 조아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사, 잠깐 이리 와보세요. 강일현이 조아윤을 불렀습니다. 땀으로 범벅이 된 조아윤이 뛰어와 경례를 했습니다. 네, 사단장님. 컨디션은 어떤가요? 강일현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조아윤의 뺨에 있던 멍은 거의 사라졌지만 아직 약간의 흔적이 남아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괜찮습니다. 조아윤이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자신감이 배어 있었죠. 오히려 더 강해진 것 같아요. 강일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왜 더 강해졌다고 생각하나요? 조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진솔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단장님께서 저를 지켜주셨잖아요.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요. 진짜 강한 사람이요? 네.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요. 조아윤의 눈빛이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사단장님처럼 되고 싶어요.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요. 강일현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원했던 변화였거든요. 조아윤이 그날의 상처를 극복하고 오히려 더 강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강일현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힘은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필요할 때 정의를 위해서만 써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조아윤이 다시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훈련장 반대편에서는 다른 부사관들도 열심히 훈련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사흘 전 사건 이후 강일현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었죠. 존경과 경애가 뒤섞인 시선이었습니다. 평소 온화했던 사단장이 실제로는 얼마나 강인한 사람인지 깨달았거든요. 사단장님, 한 상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신병들 사이에서 사단장님 이야기가 전설처럼 돌고 있어요. 강일현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전설이라니 너무 과하네요.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여군들에게 정말 강한 롤모델이 생긴 거잖아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강일현은 단순히 계급이 높은 지휘관이 아니라
진정으로 부하들을 지키는 리더라는 것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강함이라는 것도 함께 말이죠. 한 주일이 지난 저녁, 부대 식당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강일영과 부하들은 다시 한번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죠. 이번에는 부대 안의 안전한 공간에서였지만 분위기는 훨씬 밝고 자유로웠습니다. 사단장님, 오늘 신병 면접에서 정말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한 중사가 김치찌개를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한 지원자가 흑표 사단장님 밑에서 복무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흑표요? 강일연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뭔가요? 조아윤이 쑥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사단장님을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검은 표범처럼 조용하지만 강하다고요. 강일연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정말 과하네요. 저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아니에요. 조아윤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사단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날의 굴욕을 평생 안고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저도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거든요. 다른 부사관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 모두 그날 이후 달라진 것이 있었거든요. 여성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사라졌죠. 대신 자신들에게도 충분한 힘이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조폭들은 어떻게 됐나요? 한 부사관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윤태상은 아직도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들었어요. 강일연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다른 부하들도 마찬가지고요. 당분간은 누구도 괴롭히지 못할 겁니다. 잘 됐네요. 조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대로 벌을 받아야 해요. 강일연은 조아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더 이상 그날의 피해자가 아니라 정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군인으로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강일연은 혼자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마음은 따뜻했죠. 여성이라는 이유로 얕보는 세상, 나는 끝까지 그들과 싸우겠다. 강일연이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 부하들이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세상을 만들 때까지. 그녀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떠올렸습니다. 남성들만 있던 특수부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치러야 했던 수많은 싸움들, 편견과 무시를 극복하며 쌓아올린 실력과 명성, 그리고 마침내 얻게 된 사단장이라는 자리까지. 모든 것이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후배들을 위해서라면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강일연은 다시 한번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수많은 별들처럼 자신을 따르는 여군들도 각자의 빛을 내며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바랐죠. 그리고 언젠가는 성별을 묻지 않고 오직 실력과 인품으로만 평가받는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타인을 짓밟는 힘이 아니라 약한 자를 지키려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녀는 삶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조아윤을 비롯한 수많은 후배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고 있었죠. 부대 막사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는 조용한 밤, 강일연은 내일 또 시작될 하루를 준비하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흑표라는 별명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만약 그것이 부하들에게 힘이 된다면 기꺼이 받아들일 용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